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너무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을 비롯하고 수도권 주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분양가를 볼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어디가 가장 거품이 많을까요? 거품이.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가장 없는 곳은 서울입니다. 이 서울에 이렇게 고분양가에 힘입어서 의외로 이 수도권 쪽들이 서울하고 붙어 있는 쪽들이 이렇게 싸다고 느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흔히 이렇게 싸게 느껴져 버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상대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분양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근데 건축비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 토지비 차이는 현재 택지개발지구나 이렇게 서울 위성도시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저평가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저는 단연코 가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산. 왜 그러냐면 가산은 너무 주변에 비교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혼자 이렇게 분양가를 높여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인식되어져 있는 분양가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 지역을 봤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1,300만원, 1,400만원이라는 게 제 입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쵸? 분양가가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은 1,300, 1,400만원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다산 신도시를 가든 하남 미사를 가든 안 그러면 뭐 여기 뭐 서울 이성 쪽에 뭐 동탄을 가시든 안 그러면은 뭐 어딜 뭐 고양시를 가시든 가서 봤더니 분양가가 700만원 초반대 중반대밖에 안 해요. 느낌이 어떻게 드세요? 싸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비싸게 느껴지세요? 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물건을 검토하다가 그 외 지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현업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대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도 서울 1,300, 1,400은 좀 무거운데 이제 수도권 쪽에 700만원 초반대, 600만원은 싸게 느껴지고, 진짜로 700만원대가 무난하게 느껴진다란 말이에요. 무난하게 비싸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서 700만원을 받게 되면 정말로 많은 마진과 진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고요. 서울에서 1,300, 1,400은 그렇게 많은 마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토지값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참, 이렇게 봤을 때 이 분양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분양가가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지 않느냐, 그 정도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인식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그 분양가가 정답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것보다 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명역이 가장 핫하게 끝났던 연면적 82,000평짜리 그 GIDC 광명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토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토지가가 서울에 대비했을 때 5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5분의 1 수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4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밖에 토지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렇게 갈 때 사업 수지가 평당 지식산업센터를 600만 원만 받아도 사업 수지가 나온다고, 이 놈만 받아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올라갔습니다. 6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또 올라갔어요. 700만 원이 됐어요. 분위기가 더 올라갔어요. 사려는 사람들 많고 800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져서 거의 900만 원에 600하게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시절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샀다가 파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프리미엄 형성이 최대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의 분양가는 1000만 원까지 갔어도 분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세요. 분양가는 이렇게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비싸고 싸고가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된 분양가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분양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현실은 임대가는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올라간 만큼의 그 갭의 이익은 누가 가져갔어요? 사업을 주관한 사람이 가져갔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본인들의 사업 그 수익률이 몇 년이 되도록 회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분양가의 산지를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비싸게 샀고 본인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샀는지를 모릅니다. 2019년 이제 11월 달에 가까이 오잖아요. 2019년 말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컨디션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극명하게 나눠졌고, 이제 예전에 그냥 무던하게 되던 곳들이 지금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쩔 수가 없이 그 정상 분양가보다는 조금 싸게 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나올 때 자체도, 분양가를 책정해서 나올 때 자체도 2019년도에 분양한 것들은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높여서 잡아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분위기로 취하고 부동산 상승기에 올라갔을 때 이 분양을 받았던 물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입주할 때쯤에 되어서 나오게 될 때는 어떤 증상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그 분양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당연히 분양가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서 많은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고평가되고 많이 부풀려진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고평가되고 거품이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일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직산업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들어주시면 내가 이제는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 게 맞겠다, 요 정도면 내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역이겠다라는 게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